예외 처리 메커니즘, 예외 처리 문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예외 처리. 자, 클래스 하나 만들고 예외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와줘요, GPT. 자바의 예외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줘. 자, 자바의 예외 처리, exception handling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한국어로 해석됐으니까 예외 처리라고 표현이 됐지만 예외를 핸들링한다. 우리 핸들링은 손으로 잡고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는 예외를 다루는 거예요. 이래서 영문으로 보는 의미와 그게 번역된 단어로 보는 의미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어로 IT 공부를 하면 어려운 거죠. 의미 파악이 조금 왜곡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이제 경력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서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원서로 공부하는 건 나도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 영어를 아휴 참 영어가 계속 발목을 잡네요. 저도 언젠간 영어를 좀 exception handling입니다. 조작하는 거예요. 예외를 다루는 방법. 그게 결국은 처리가 되겠죠. 어쨌든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걸 에러의 종류로 볼 수 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에러는 애초에 실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에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끝까지 동작하지만 그 와중에 어떤 특정 조건이 됐을 때는 예외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통 예외라고 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데 1일차부터 뭐 20일차까지 진행 계획이 있어요. 그럼 이대로 쭉 잘 진행을 해서 종강을 딱 합니다. 똑같은 강의 내용으로. 근데 이번 달은 잘 진행됐는데 다음 달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강의를 진행하는데 예외가 생겼어. 중간에 누가 뭐 저한테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수업 중에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그래서 내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겨서 이 수업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또는 제가 그렇게 강의를 잘 하고 있었는데 뭐 한 3일차, 4일차쯤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뭐 홍수가 났고 폭우가 내려서 강의를 하러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근데 폭우가 막 보름 내내 진짜 막 다 떠내려갈 정도로 계속 비가 와. 그래서 강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간 내내. 이런 것들이 예외죠. 내가 강의를 잘 진행할 수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런 것들이 예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잡아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예제들을 만들 때 콘솔에 빨간색으로 에러 출력이 됐던 것들이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익셉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빨간 메시지가 나오면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렸었거든요. 그게 다 예외가 발생돼서 발생된 예외를 내가 핸들링하는 코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냥 종료시켜 버린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내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런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자가 예외가 발생되면 이렇게 처리하고 해결하고 진행되게 만들겠다. 그걸 적어주는 게 예외 처리예요. 그래서 예외 처리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해서 exception이란 지금 말씀드린 실행 중 발생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 오류 등등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실행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다 예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일을 읽을 때 파일이 없어. 파일을 읽으려고 그래. 그럼 읽을 게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옛날에 조세호 씨가 그랬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똑같은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또는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눈다. 요거 이제 컴퓨터에서 불가능한 연산이죠.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이런 예외들이 있다. 자바에서는 그런 예외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외 클래스로. 근데 그 예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체크드 예외, 그리고 unchecked exception.
요거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이 제 예제를 보실 때 다 확인했던 겁니다. 체크드는 컴파일 할 때 미리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되는 예외고요. 대표적으로 IO exception이나 나중에 공부할 데이터베이스 연동했을 때 SQL exception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내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입출력 관련된 뭔가 코드를 작성하면 그 메서드가 실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어떻게 할 건지 결정 지어 놔야 되는 예외들입니다. 반면에 unchecked 예외는 아까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거 앞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이 녀석은 언제 발생되냐면 우리가 봤던 예제에서는 인티저의 parseInt 같은 함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문자가 섞여 있는 문자열이 전달됐을 때 parseInt는 number format exception을 발생시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자바에선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걸 정의해 놨잖아요. 클래스로. 이 클래스는 unchecked 예외입니다. 즉 parseInt를 사용할 때 얘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꼭 처리하지 않아도 실행은 가능한 녀석이에요. 여기 만약에 숫자가 제대로 잘 들어왔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이 동작하지만 숫자가 안 들어왔을 때에만 발생되니까 반드시 처리하지 않아도 그냥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예외. 그래서 null pointer exception, arithmetic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거 배열 인덱스 벗어났을 때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외들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xception과 error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error도 예외의 일종, 저는 반대로 exception도 오류의 일종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굉장히 혼용이 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error는 심각한 문제, 애초에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문제, 메모리 문제,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것도 메모리 관련 문제죠. 실행 자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걸 이제 에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건데 크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외 클래스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만들어져 있는 예외 클래스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그럼 그 예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이런 구문이 있어요. try, catch, finally, throws.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워드입니다. 예약어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코드가 동작될 때 예외가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건지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C++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똑같습니다. 파이썬에서 try, except 똑같은 코드입니다. 개념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게 try catch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try는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감싼다. catch는 예외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작성하는 곳이다 라고 써 있는데 자, 이 그림 한번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제 한번 보시면 끝납니다. 자, 자바에서 아까 이런 exception 클래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들이 어떻게 자바에서 사용이 되고 있냐면 자, 여기 코드 내에 어떤 뭐가 막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티저에 뭐 parseInt가 써져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parseInt가 동작될 때 전달받은 문자열이 있을 건데 그 문자열에 숫자가 아닌 문자가 끼어 있으면 parseInt가 숫자로 변환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면 자바에서는 이 예외 객체를 집어 던집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딘가 여행지에 가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뭐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지나가는데 뱀이 나왔어요. 뱀이 나와서 혀를 막 낼름낼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나는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뱀이 나와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잠깐 멈췄어요. 이게 예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이드를 끼고 간 여행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아, 나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못 해먹겠네. 저기요, new, 뱀이다. 라는 예외, 객체가 생성됩니다. 요걸 이제 넘버 포맷 익셉션 객체가 생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뱀이다라는 예외가 생성되고 이 생성된 예외를 집어 던집니다. 스로우 하게 되어 있어요. 즉 가이드한테 저기요, 지금 뱀이 나오는 예외가 발생됐는데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하는 겁니다. 뱀이에요. 이거 좀 치워줘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이런 트라이 캐치 같은 블록으로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건지 가이드한테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행 자체가 빠그러지는 거죠. 어느 시점에? 뱀이 나온 시점에. 프로그램이 끝나버린 거야. 그걸 해결해 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이드는 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관광객들이 이 코스를 통해서 이 목표 지점까지 잘 여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뱀이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전갈이 나와서 뭐 막 덤빌 수도 있고 아니면 모래바람이 막 쳐가지고 사람들을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하다 보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행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의해 놓고 이 가이드는 그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행을 시킬 때 이 여행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코드의 실행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작성한 코드들이 쭉 실행이 될 때 중간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예외 객체가 생성되어지고 집어 던져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진행을 할 건지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키워드가 이 try catch인 거예요. 그래서 try는 내가 작성한 코드들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그 안에서 코드가 실행되다가 예외가 발생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가 집어 던져지겠죠. 집어 던져진 걸 캐치, 잡아줄 수 있도록 마치 함수를 선언하듯이 여기서 발생되는 예외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그럼 얘가 그 예외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건지를 이 안에다 정의하는 거고 뭐 대단한 거 정의하는 거 없습니다. 보통 그냥 로그 하나 띄우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진행되게 하거나 그냥 단순하게 처리를 해요. 그냥 흘러가게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만 잘 지나갔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여러 개가 있다면 캐치를 여러 개 두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따라서 얘가 처리하거나 알아서 처리되도록 정의해 두는 거죠. 그냥 이게 다예요. 제가 보통은 이벤트 처리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벤트 처리도 예외 처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뭔가 클릭해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다고 하면 이 버튼을 그려놓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뭔가 동작하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버튼을 그려놓는 것하고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화면에 표시만 해주는 거고 표시된 것이 만약에 사용자가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하게 한다라고 여러분이 함수를 따로 적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외 처리랑 비슷한 흐름을 가져요. 그냥 화면에 떠 있는 건데 그 상태로 프로그램 종료돼도 되는 건데 중간에 갑자기 사용자가 클릭을 해. 그럼 이게 예외 같은 느낌인 거죠. 아니 그냥 실행됐다가 꺼지면 되는데 중간에 사용자가 눌러버렸다. 누르면 이벤트 객체가 생성되고 마찬가지 그 생성된 객체가 내가 정의해놨던 코드를 실행해서 해당 이벤트 처리가 되도록 합니다. 요건 이제 이벤트 핸들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하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HTML,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HTML로 버튼 하나 만들고 그 버튼이 클릭됐을 때 콜백 함수 이용해서 온 클릭일 때 어떤 기능이 동작한다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게 이벤트 처리잖아요. 이벤트 핸들링. 트라이 캐치도 마찬가지 흐름이라는 거죠. 내가 작성한 코드들 중에 어떤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외가 발생되면 거기에 맞는 참조 변수를 선언한 캐치에서 그 내용에 관련한 내용을 처리하겠다.
이런 식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try, catch 블록이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여기 막 예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숫자가 1, 2, 3이 들어있는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의 5번째 인덱스에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잘못됐죠. 0번, 1번, 2번까지밖에 없는데 그 외의 번호로 접근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집어 던져지는 거죠. 뱀이다! 집어 던져지는 거. 그러면 캐치에서는 그 발생될 수 있는 예외 타입을 참조하도록 선언해 주시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요 내부 코드가 동작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이 시점에 잘못돼서 종료되지 않고 잘 이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외 처리, 예외 핸들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finally 키워드는 try, catch 또는 try 뒤에 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finally는 이게 if, else문 같거든요. 실제로 예외 처리가 옛날에 C 언어 같은 애들은 if문 갖고 썼어요. if 만약에 어떤 값이랑 동일하면 그때는 이걸 문제로 생각하자. 이게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닐 때는 else에서 뭔가로 처리하고 이런 것도 이제 예외 처리의 일종이었죠. 앞에서 제가 equals 메서드 만들 때 그때 if 만약에 전달받은 객체가 나와 동일하다면 같은 걸로 취급한다. 근데 그게 아니면 if 값이 없을 수 있는 상황 예외죠. 그런 상황을 if문으로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예외 처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예외 처리랑 실행 흐름의 분기랑은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 처리하는 거랑 일반적인 코드 실행 흐름 분기랑 혼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구문을 따로 빼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캐치에서 처리되고 지나가는 거고 예외가 발생이 안 되면 그냥 실행 다 하고 캐치 밖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 예외 처리 흐름인데 마지막에 finally를 하나 두는 거죠. 이걸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쭉 실행이 되다가 try 블록이 들어왔고 여기 코드가 실행되는데 예외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럼 원래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캐치를. 근데 finally를 타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쭉 실행이 되다가 try 블록 내에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 발생된 예외는 모든 exception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인 exception으로 모든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네요. 그럼 얘가 붙잡아요. 붙잡아서 캐치 내용의 블록이 실행이 되고 나면 원래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finally를 탑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이 되던 발생되지 않든 무조건 실행될 내용들이 finally에 들어가요. 그런 일이 있나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통 나중에 파일 입출력을 보실 거고요. 네트워크 입출력도 보실 거예요. 그때 외부와 연결된 어떤 것을 만들거든요. 스트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코드 내에서 이런 스트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됐어요. 또는 그냥 진행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 자원이 해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리면 이 자원이 메모리상에 계속 남아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혹시 외부 연결을 하는 내용이라면 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든 문제가 생겨서 캐치해서 실행이 됐든 무조건 finally에다가 이 자원을 해제하는 코드를 넣어주는 목적으로 활용을 해요. 예외가 있든 없든 마지막엔 꼭 이 작업을 끊겠다. 뭐 전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친구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끊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를 끊을 새도 없이 내가 지금 빨리 어딜 가야 돼. 그러면 전화가 중간에 대화가 끊겼잖아요. 내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알아서 finally를 통해서 전화를 끊어주는 그런 코드가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inally 예시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요겁니다. throw 키워드. 앞에서 제가 뱀이다 예외가 생기면 예외가 던져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던지는 키워드가 throw예요. throw.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스캐너 가지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처럼 표현을 해요. 제가 항상 예외 처리 설명할 때 쓰는 예시입니다. next int 하고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n1 나누기 n2의 결과를 리절트에 담고
결과 이렇게 출력하고 프로그램 종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거 실행하면 수 입력이 떴죠? 그럼 전 숫자를 입력합니다. 또 수 입력이 떴죠?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결과 나눗셈 나오고 프로그램 종료까지 잘 동작을 하죠. 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 입력을 하고 두 번째 수를 입력하는데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메인 스레드에서 익셉션이 발생했다. 어떤 익셉션이냐면 뱀이다 라는 게 생성됐다는 거예요. 뱀이다. 슬래시 바이 제로 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메인 함수가 있는 이 익셉션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에서 14번째 줄에서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했다. 지금 요거는 슬래시 나눗셈 연산자 내에 있는 예외입니다. 그 예외가 new가 됐고요. 아리스메틱 익셉션 객체가 생성됐고 그 생성된 객체가 던져졌어요. 스로우 이런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숫자를 입력하는데 두 번째 숫자를 제가 잘못해서 다른 문자가 끼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요? 자바 유틸에 정의되어 있는 input mismatch exception이 발생했대요. 어디서? 스캐너의 코드 내에서. 내 자바 코드 여기서 next int가 동작되고 있는데 next int는 스캐너에 정의된 거겠죠? 그 스캐너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들 중에 또 요 코드 2212번째 줄의 코드 얘가 동작을 했고 걔가 얘를 동작시켰고 걔가 얘를 동작시켰고 이거 전부 함수입니다. 함수. 메인 함수에서 next int 호출했죠, 제가. 그 next int가 또 next int를 호출해요. 코드 라인이 다른 거 보면 다른 next int겠죠? 이걸 보고 오버로딩 된 메서드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 next int가 동작할 때 next를 호출했죠? 그 next가 동작할 때 throw for라는 게 호출이 됐네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스택에 있던 것들을 메시지로 차곡차곡 출력해 준 겁니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스택 트레이스라고 해요. 좀 개념이 헷갈리실 거니까 이렇게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은 저랑 메서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메모리 스택에 해당 메서드의 영역이 차곡차곡 쌓이는 형식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메모리 스택에 메인 영역이 쌓였겠죠. 여기 메인의 영역. 그럼 여기 n1 있고 n2 있고 리절트 있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캐너 클래스에 정의된 next int를 호출해요. 그러면 next int가 동작되기 위한 영역, 여기가 next int, 거기서 또 next int를 호출했다며요. 또 next int. 걔가 뭘? next를 호출했다는 얘기고요. 그 next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예외를 던지는 throw for라는 게 동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선 실제로 예외가 던져진 거기 때문에 그때 프로그램이 끝나야 되잖아요. 예외 처리를 제가 한 적이 없으니까. try catch 같은 걸 쓴 적이 없으니까. 예외가 발생되면 자바 JVM은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근데 그냥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 쌓여있는 스택, 정상적으로 종료된 게 아니죠, 메서드들이. 그러면 스택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꼭대기에 쌓여있는 throw for가 먼저 출력이 됐죠. 여기서 문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료. 그 다음 next 호출된 거 나왔죠. 종료. next int 나왔죠. 종료. 또 next int 나왔죠. 종료. 마지막 메인 나온 거 확인하고 종료. 그래서 스택이 비워진 겁니다. 스택이 쭈루룩 정리되면서 그 메서드가 호출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텍스트를 뿌려주는 이런 걸 스택 트레이스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여러분이 좀 찾아다니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결국은 여기서 발생된 겁니다. 스캐너. 내가 만든 코드에서는 이 시점이지만 실제 예외를 발생시킨 건 다른 부분인 거죠. 스캐너 내에서. 이 코드 한번 구경하러 갈게요. 보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함수가 저거 호출하고 저게 또 저거 호출하고 해서 쭉쭉쭉 들어왔다가 이런 함수가 호출된 거예요. 왜 호출됐냐면 next 한번 가볼게요. next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패턴을 받아서 그 패턴이 널이면 이런 예외를 던지도록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나눗셈 카운트가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패턴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캐시에 있는 내용을 리절트 하던가 결과로 아니면 패턴을 찾고 있대요. 그래서 그 패턴 갖다가 토큰으로
뭔가 버퍼에 담아놓은 걸 나눠서 토큰을 하나씩 뽑는데 토큰이 널이 아니면 무슨 짓을 하고 리턴을 하는 거고요. 토큰이 널이면 계속 뭔가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가 need input 뭔지 모르겠어요. 요게 동작되지 못하고 얘가 false여서 else가 동작되게 되면 throw 4가 동작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next int니까 입력한 문자가 지금 숫자인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호출했다는 거죠. 그 호출은 결과적으로 다음 요소를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입력된 문자들이 패턴에 매칭되지 않았거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객체가 생성돼서 어떻게 돼 있어요? 스로우 하게 돼 있죠. 뱀이다! 던져줬다고요. 그럼 그 던진 걸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트라이에서 그걸 감지하고 캐치에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규칙을 따르는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또라이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었죠 지금? 그리고 이 next int 뿐만 아니라 앞에 있던 곳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거 똑같은 함수니까. 그러면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을 try 블록에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input mismatch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었죠. 여기다가 catch 무슨 일? input mismatch exception 이렇게 써주는 거죠. input mismatch exception이 이 안에서 발생되면 요 안에서 처리하겠다. 요 안에 내용들로 이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입력값 패턴 오류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보이네요. N1과 N2가 try 블록 안에 들어있죠.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블록들은 지역을 나타내니까 로컬. 여기 안에 선언된 변수는 블록이 끝나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try 블록 밖에다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두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실행해서 아까랑 동일하게 숫자 입력을 시켜볼 건데 정상적으로 숫자를 입력하면 문제없이 잘 동작이 되고요. 만약에 입력한 문자 중에 뭐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 입력값 패턴 오류라는 게 떴어요. 왜? 여기서 어떻게 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게 throw 던져진다. 뭐가? new 객체 생성해라. input mismatch exception이 발생되게 돼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생긴 객체가 던져지면 스택을 정리하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려고 할 건데 그러지 않고 스택 정리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input mismatch exception 얘가 이 스택을 정리되고 따라 나온 이 뱀 녀석을 쳐다보는 거죠. 저 뱀을 쳐다보게 됐고 요 안에 내용을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시킨 겁니다. 예외가 발생됐는데 뱀이 생겨났는데 그 뱀을 내가 잡아서 그냥 뭐 먹었던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요거 나눗셈에서 n2의 값이 얼마예요? 기본적으로 0이죠.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려고 하니까 아까랑 똑같은 예외가 발생된 겁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서 또라이 또 쓰고 catch, arithmetic exception 이런 식으로 리절트에서 이런 식으로 그럼 리절트도 try 블록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선언되어야겠죠? 리절트 여기서는 0으로 나눌 수 없음 뭐 이런 게 표현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서 뭐 첫 번째 숫자 입력하는데 문자가 들어갔다. 자, 프로그램이 끝까지 잘 실행이 됐죠. 첫 번째 입력하는 부분에서 발생된 예외를 input mismatch exception catch 블록에서 쳐다보고 해결을 했고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눗셈을 할 때 n2 값이 0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발생되는 예외 객체가 arithmetic exception이었는데 그걸 참조해서 이 블록이 실행되고 지나갔죠. 0으로 나눌 수 없음. 결과는 그냥 리절트에 있던 거 0.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은 종료됨. 프로그램이 중간에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잘 진행되게 만들었죠. 이런 걸 예외 처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예외 객체, 얘를 가지고 2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발생된 예외 객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스택 트레이스를 호출한다거나 이렇게 또는 메시지를 출력해서 어딘가에 활용한다거나 이게 일반적인 예외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게 이런 개념이 예외 처리 방식이다. 다시 실행하면 숫자 입력
정상적일 땐 정상적으로 잘 끝나는데 숫자 입력, 문자 입력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되면 잘못되더라도 어때요 지금? 끝까지 잘 진행이 됐고요.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때문에 빨간 게 나오는 겁니다. 빨간 메시지. 아까 제가 스택에 쌓여있던 것들이 정리되면서 출력된다 그랬죠? 호출했던 위치들. 그래서 요거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이 출력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나눗셈 문제 생긴 거에 대해서 이 출력. 그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좀 보시면 2.getMessage 2.getMessage에서는 여기서 나온 건 널, 따로 메시지가 없어서요. 그 다음 나눗셈일 때는 슬래시 바이 제로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메시지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에서는 이게 나온 겁니다. 순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수 입력 딱 했는데 얘네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널이 나왔어요. 입력값 패턴 오류. 그럼 지금 2.print stack trace가 인풋 미스매치에 관련된 stack trace, 그 다음 get message는 널, 입력값 패턴 오류. 요렇게 세트인데 중간에 다른 출력이 껴있죠. 이것은 스택 트레이스가 출력되는 그 순서는 에러 출력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출력될지 표준 출력과 좀 꼬일 수 있어요. 순서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개념으로 출력하는 거라서 내가 여기다가 뭐 숫자를 입력하고 0을 입력했다. 그러면 요 트레이스가 먼저 나왔죠?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 먼저 나오고 get message, 그 다음 0으로 나눌 수 없음. 이렇게 한 덩어리 잘 나왔는데 문자 입력해버리고 진행해버리면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나오고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이 나오고요. 스택 트레이스. 그 다음에 얘가 나와버렸죠. 출력이. 이거 내부 출력 스레드가 달라서 그런 건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나온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외 처리를 하실 때 트라이 캐치는 알아서 트라이 캐치를 잘 작성하셨는데 딱히 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적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깔끔해졌죠? 결과가.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깔끔해지긴 했는데 어떤 상황에선 예외가 발생해서 0이 나오는 건데요. 왜 0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명확한 기능이니까 파악이 되시겠지만 복잡한 코드들을 만드는데 예외 처리에 대해서 캐치까진 썼는데 내용을 아무것도 안 넣으시면 결과가 나올 때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에 문자를 입력해서 문제라는 걸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콘솔에 출력을 시키기도 하지만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파일 입 출력을 통해서 파일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을 내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뭔가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사용해서 로그 메시지로 따로 어딘가 파일에 출력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예외 처리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어도 캐치에다가 스택 트레이스는 좀 지저분하니까 간단하게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 두시거나 아니면 get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에러로 출력하게 만드시면 구분하기가 조금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러 출력으로 볼게요. 숫자 입력, 문자가 입력됨. 에러 출력은 빨갛게 이클립스에서 보여집니다. 실제 시꺼먼 콘솔에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런 IDE,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이건 에러 출력이야 라고 따로 구경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ERR로. 어떻게든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트라이 캐치 코드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적는 거 불편할 수도 있겠죠. 보기도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리절트를 위에다 올리고 이렇게 해서 잘 동작하면 결과까지 잘 나오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서 멀티로 여러 개의 캐치를 연결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넥스트 인트에서 발생되면 인풋 미스매치 익셉션 타고 지나가고, 아니면 나눗셈 할 때 0으로 나누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시점에 요걸 타고 지나가고, 한 번에 트라이 블록, 나머지 필요한 캐치 블록,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실행해서 숫자 입력, 두 번째는 문자, 그러면 널 하나 출력되고 프로그램 종료됐죠. 또는 첫 번째에서 문자를 입력해서 첫 판부터 장난질을 하게 되면 바로 끝나기도 하고요.
숫자 입력을 받는데 숫자를 잘 입력받았으나 두 번째에서 입력이 잘못되면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예외가 발생되고 종료되고. 그러니까 이건 문법이에요, 그냥.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보기 편하게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finally라는 키워드를 추가해서 얘는 예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수행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finally까지 구경하실 수 있겠죠. 잘 입력하면 잘 마무리되는데 finally 블록이 실행됐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도 예외 처리되고 마무리로 실행하고 끝나고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블록이 finally 블록입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외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발생시키실 수도 있는데 이럴 수 있겠죠. 지금처럼 자바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진 예외 객체들이 생성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임의로 예외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if n1이 혹시 0보다 작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new 해서 어떤 exception 값이 문제니까 number format. 자, 내가 임의로 number format exception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내가 여기다가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음수, 입력, 불가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넣고요. 요 앞에 through라는 키워드를 적어요. 이게 아까 뱀이다 라는 그 사건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예외를. 봐봐요. 이렇게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실행하고요.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입력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저기다가 마이너스 숫자를 입력을 하는 순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어요? 끝나버렸죠. 예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수행되는 finally 블록은 동작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버렸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출력이 안 됐으니까. number format exception이 던져졌고요. 음수 입력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발생된 예외를 잡아주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catch number format exception이라는 애를 하나 이렇게 추가해서 이 안에서 get message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실행해서 첫 번째 숫자가 음수인 걸로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음수 입력 불가가 출력이 됐죠? 이 값은 number format exception 예외를 생성할 때 넣었던 문자열이고 그 문자열을 집어던진다고 했죠? 언제? n1 값이 음수일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지 않았었을 때는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렸단 말이에요. finally만 마무리하고. 근데 지금 제가 핸들링을 하도록 적었죠. 그러니까 그때 발생된 예외 객체를 쳐다보고 그 녀석이 갖고 있는 어떤 예외 메시지가 뭔지 그걸 출력하도록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실행이 됐고요. 이런 게 예외 처리인 거예요. 여러분도 예외를 만들어서 집어던질 수 있다. 그리고 예외 처리를 위한 캐치 블록은요. 이렇게 멀티플로 작성할 수도 있는데 귀찮으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모든 예외 클래스는요. 상속하고 있어요. No such element exception 위로 올라가면 runtime exception 이라고 하는 걸 상속하고 있고요. 요걸 따라 올라가면 exception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exception을 따라 올라가면 throwable이라고 하는 걸 상속하고 있고요. 얘를 따라 올라가면 serializable을 구현하고 있는 throwable이에요. 그럼 여기 뒤에 extend가 없네요. 그럼 얘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오브젝트긴 한데 모든 예외 클래스는 exception을 상속하고 있고요. 예전에 예제 공부할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스캐너를 설명드리기 전에 시스템 클래스에 있는 in, read, 표준 입력, 키보드로부터 1바이트를 읽어드리는 메서드. 근데 이걸 사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빨간 줄이 갔었죠. 이 빨간 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그랬었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신 예외 처리, 또라이 캐치 여기서 예외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발생을 이걸로 처리하도록 한다. 기본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IO exception이라는 녀석이 그런 녀석인데 요거 한번 또 따라 올라가 볼게요. IO exception은 exception을 바로 상속하고 있네요. exception은 아까 보신 것처럼 throw업을 상속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까 input mismatch exception은
따라 올라갔더니 no such element exception 뒤에 runtime exception이 있고 runtime exception 위에 exception이 있어요. exception이 있는데 그 exception 하위에 상속받은 애가 runtime exception이 있고 그 다음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runtime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IO exception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런타임을 상속받아 간 애들이 있고 런타임을 상속받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자, 익셉션을 직접 상속받는 애들이 체크드 익셉션이고요.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건 실행 중 예외라는 거라서 컴파일 할 때 체크하지 않아도 돼. 언체크드 익셉션 애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IO 익셉션 같은 경우는 미리 예외 처리 관련된 핸들링을 코드상에 먼저 적어줘야 되는 애들인 거고요. 런타임 익셉션을 받은 애들은 꼭 컴파일할 때 처리하진 않아도 되지만 실행 중에 발생 가능한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외를 만들 건지에 따라서 또 어떤 예외가 발생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런 체크드, 언체크드 개념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예외 클래스들은 익셉션을 상속하기 때문에 이런 멀티 블록이 불편하거나 귀찮다면 이렇게 익셉션이라는 걸로 모든 예외, 트라이 블록에서 발생되는 모든 예외를 참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외 처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문제가 생기면 로그 같은 거 남겨주고 그냥 프로그램 종료되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로 다 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Arithmetic exception, number format exception은 사용될 일이 없는 그런 블록이 되게 됩니다. Unreachable catch 블록. 이미 이 arithmetic까지 포함하는 그걸 핸들링 할 수 있는 애가 이미 만들어져 있대요. 뭐가? exception이. 더 범위가 넓은 타입이 자기 자식들을 다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다 빼버리고 익셉션 하나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어차피 똑같고요. 모든 익셉션은 다 익셉션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정상적으로 잘 입력하면 잘 끝나고 첫 번째부터 장난질이면 그것도 잘 끝나고 첫 번째는 잘했는데 두 번째 장난질이면 그것도 잘 끝나고 잘 입력했는데 0이었다면 그것도 잘 끝나고 에러 없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종료되게 만들어주고 있죠. 모든 예외를 얘가 쳐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구분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처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익셉션 클래스를 구경시켜 드리면서 체크드 익셉션과 언체크드 익셉션 두 가지도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고 내가 직접 예외를 집어 던지는 키워드 through 라고 하는 키워드도 확인시켜 드렸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체크드 익셉션일 때 내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예외가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되어야 된다면 그때 트라이 캐치를 쓰는 것은 요 시점에 발생되는 예외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 진행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고요. 자, 이클립스에서 다른 픽스 방식을 하나 추천해 줍니다. throws 요걸 클릭했더니 뭐가 떠요? 메인의 메서드 뒤쪽에 throws라는 키워드가 뜨면서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발생되어질 수 있는 예외들을 적어주고 있어요. 이걸 제가 공부했던 단어로는 예외를 전가시킨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외를 전가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간단하게 어떤 메서드가 있는데 그 메서드에서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미루겠대요. 미룬다. 예외가 무서워. 미루니? 미룬 겁니다. 미룬 거. void 메서드 2가 있는데요. 얘가 만약에 메서드 1을 호출하게 돼 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메서드 1을 호출하지 못하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아까 봤던 예외 처리 픽스랑 똑같은 게 나와요. 여기서도
throws. 한 번 더. 다른 3번 메서드에서 메서드 2를 호출한다.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걸 또 이렇게 미뤄요. 내가 어떤 코드상에서 메서드 3을 호출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게 지금 내 클래스 내에 있는 메서드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객체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 점 메서드 3을 호출하고 싶다. 그것도 어차피 동일한 겁니다. 중요한 건 throws라는 키워드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 예외를 전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메서드 3을 호출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죠? 왜냐하면 여기도 throws가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try catch.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메서드 3을 호출합니다. 그럼 얘가 호출이 되겠죠? 동작하는 도중에 메서드 2가 호출이 돼요. 그럼 얘가 동작이 되겠죠? 얘가 동작하다가 또 메서드 1을 호출합니다. 그럼 메서드 1을 호출하면 얘가 동작될 건데 동작이 되는 과정에서 체크드 익셉션이든 언체크드 익셉션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예외가 발생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생된 예외는 기본적으로 throw 집어 던지겠다. 뭘? new IO exception이 생성돼서 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생성된 예외 객체는 누가 어디서 처리하게 돼 있냐면 try 블록에서 발생되는 예외를 catch에서 IO exception을 처리하도록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문법이 자바 메커니즘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메서드 내에서 발생된 예외를 try catch로 처리했습니까?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이거 IO exception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가된 거죠. 메서드 1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외를 메서드 1 내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 메서드 1을 호출하는 그 어딘가로 예외를 전가시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메서드 1이 동작될 때 IO exception이 발생돼요. IO exception이 발생될 수 있어요. 혹시 메서드 1 실행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거 호출하시는 분 계시면 요거 IO exception 처리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 2가 메서드 1을 호출하니까 IO exception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얘가 알겠죠. 근데 메서드 1을 호출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여기서 try catch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넘겼죠. 저기요 메서드 2인데요. 저 호출하시는 분들은 IO exception이 발생할 걸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 3 쪽에서 나 메서드 2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실행해야 되는데 IO exception 발생하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처리하기 좀 애매하니까 그 저를 사용하시는 분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또 미뤄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서드 3를 호출하고 있는 메인 측에서 저기요 메서드 3님 저 기능 좀 동작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메서드 3가 뭐래요? 저 실행시키시면 제가 메서드 2를 실행시키는데 여기서 예외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처리할 수 없어서 이거 직접 처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지금 IO exception은 어디에서 발생이 가능해요? 여기서 발생되잖아요. 메서드 1에서. 근데 메서드 1이 정리 안 했죠. 넘겼죠. 그걸 사용하는 메서드 2에서도 처리 안 했죠. 넘겼죠. 저 사용하시면 이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고 넘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최종 내가 사용하는 쪽에서 try catch 블록을 이용해서 정리한 거죠. throws는 예외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를 처리한 게 아니라 저기 나 next int인데요. next int는요. 정상적일 때는 이런 값을 리턴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예외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외를 알려준 거, 전가시킨 거. 나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이런 예외를 처리해야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 예외가 만약에 체크드 익셉션이었다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시스템 인, 리드 그런 메서드였다면 try catch가 미리 필요한 거고 컴파일할 때
지금처럼 런타임에 필요한 애들이라면 unchecked exception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next int 코드에 구경하러 가보면 next int 여기 지금 throws 있어요? 없죠. 근데 next int 또 호출하는 부분 여기도 없죠. throws. 근데 throw, new 뭐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여기 next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여기도 throws 선언이 없죠. 왜냐면 얘는 unchecked exception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throws를 선언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주석으로 설명을 해놨죠. 이렇게 자바 독 주석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자, 반면에 read 함수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는 컴파일 할 때 해결해야 되니까 IO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throws 선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IO exception은 exception을 직접 상속받았기 때문에 얘는 체크드,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해야 되는 exception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row 키워드와 throws 키워드는 다른 의미니까 명확히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은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야 돼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코딩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바로 코딩을 하실 때 예외 클래스를 직접 만드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좀 표현해 보고 싶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이런 거 만들었죠. n1이 0보다 작을 때 이런 예외가 발생될 수 있어요 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0보다 작다라는 그 개념이 이 맥락과는 안 맞죠. 넘버 포맷이 안 맞다는 예외랑은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예외를 만드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예외를 만드냐? 이거 이제 제 맘이에요. 0보다 작다, 즉 음수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를 클래스로 표현을 합니다. 예외 클래스로. 0보다 작다 또는 뭐 범위를 벗어났다. 전 이렇게 쓸게요. 그냥 outbound exception이다. 이건 제 맘대로 쓴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범위를 벗어난 개념으로 표현을 해서 outbound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이 클래스를 extends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게끔 정의를 하세요. 그럼 요건 unchecked exception이 된 거고요. 컴파일 할 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만 만들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만 만들고, 자, 요 부분 n1이 0보다 작을 때 던져지는 예외 객체를 number format exception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만든 outbound exception을 생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outbound exception에는 제가 생성자고 뭐고 아무것도 안 만들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전달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로. 자, 느낌 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스택 트레이스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내가 만든 예외죠. 내가 만든 예외. 실행하고요. 실행하면 system.in.read가 동작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입력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면 요거는 빼주는 걸로 할게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저 throws 키워드 설명드리려고 만들었던 거라 다시 입력해서 숫자를 입력 받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숫자를 입력하면 여전히 잘 동작을 하는데, 첫 번째 숫자가 0보다 작을 때 음수가 입력이 되면 예외가 발생하겠죠. 뭐가? 내가 만든 outbound exception. 이걸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예외 처리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한다 그러면 runtime exception 요거 상속받았는데 보통 여기까지 써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성자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 받도록 해요. 그래서 부모 생성자 중에 메시지를 받는 생성자가 있는데 거기다 전달하도록 만든다면 요 정도까지 더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거 건드릴 게 없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씁니다. 그러면 이게 런타임 익셉션 따라가 볼게요. 런타임 익셉션에 보세요. 디폴트 생성자는 부모의 디폴트 생성자, 즉 익셉션의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하게 돼 있죠. 근데 런타임 익셉션에 문자열을 받는 생성자는 부모의
문자열을 전달받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익셉션 가볼까요? 익셉션에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 이거 오브젝트 만드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익셉션에 스트링을 받는 생성자. 그래서 이 스트링은 메시지, 여기 익셉션을 생성할 때 프로텍티드로 메시지와 스로우업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받아서 슈퍼에 메시지 뭐 주고 있죠? 슈퍼가 누구예요? 익셉션의 슈퍼? 익셉션에서 슈퍼가 스로우업을. 스로우업을한테 가보니까 여기 디테일 메시지라고 있죠? 디테일 메시지에 뭐가 들어와요? 스로우업이 생성될 때 전달받은 메시지가 디테일 메시지 안에 들어가게 되죠. 이 디테일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제가 아까 코드에서 get 메시지, 여기서 발생된 예외 객체로부터 get 메시지 했을 때 나오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개념은 그렇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웃바운드 익셉션에 무조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죠. 이런 걸 원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냥도 만들고 싶게 하겠다, 그냥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디폴트 생성자 하나 그냥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기본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디폴트 생성자를 안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기존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는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던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고 싶다. 음수 입력 불가.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음수가 입력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메시지를 이용해서 뭐 예외 발생 원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2.get 메시지 해서 트레이스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예외 발생 원인만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컴파일 타임에 반드시 확인하고자 하는 예외라면 런타임 익셉션이 아니라 그냥 익셉션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면 얘가 이제 체크드 익셉션이 되고요. 자, 런타임 익셉션일 때는 요 스로우 해서 집어던지는 이 문제가 보이시나요? 트라이 블록 안에 넣지 않아도 되죠. 얘는 체크하지 않는 거니까. 언제? 컴파일 할 때는 그냥 실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트라이 블록에 넣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 체크드 익셉션, 익셉션을 직접 받은 객체가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집어 던지는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걸 반드시 어떻게든 여기서 처리를 하든 아니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집어 던지든 전가를 하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컴파일 타임에 얘를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리드 대신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IO exception도 발생할 수 있다면 outbound exception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그랬더니 여기서 문제 생겼죠.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스로우즈로 더 넘길래. 여기서는 try catch로 IO exception은 밖으로 넘기는데 outbound는 이 메서드에서 처리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럼 메서드 3을 호출할 때 자, 이렇게 메서드 3을 호출하면 뭐만 처리하라고 나오겠어요? IO exception만 넘어오니까 전가됐으니까 IO exception만 처리하라 라고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예외 처리에 관련된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드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제가 설명드린 throw 키워드 예외를 직접 집어 던지는 예제를 보고 쓴 건 아닌데 똑같은 게 나왔네요. throws 키워드 IO exception으로 예외를 전가시킨다. 보세요. 메서드가 발생된 예외를 직접 트라이 캐치하지 않고 호출자에게, 콜러에게, 나를 호출한 녀석에게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미뤄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용자 정의 예외, 여러분이 직접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받거나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는 거예요. 체크드, 컴파일 타임에 확인해야 되는 것, unchecked, 실행 중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하든 말든 선택적인 것.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여기서 GPT가 써먹고 있고, 자, 예외 계층 구조가 있네요. 제가 설명드린 거죠. 스로우업을 아래에 exception이 있고 runtime exception이 있었죠.
체크드, 언체크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고, 예외 처리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방법론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좀 찾아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try with resources라고 하는 구문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예외 처리 구문이 추가됐습니다. 자바 1.7 버전부터 자원 해제 목적에 finally 있죠. 그 finally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형식으로 추가된 구문이 있어요. 요거는 그 입출력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try with resources라고 하는 요게 있다. 구문이 새로 추가됐다. 모양을 보니 try에 중괄호로 블록을 치는 게 아니라 일단 괄호부터 쳤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객체를 생성했어요. 버퍼드 리더, 요거 기억하시나요? 키보드로 입력받을 때 썼던 키워드인데, 거기에 지금 어떤 파일을 대상으로 빨대를 꽂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빨대는 finally 블록에서 clos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빨대를 뽑고 종료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코드를 여기 지금 보시면 try, catch, 맨 뒤에 finally 써가지고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요.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래서 try 블록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자원을 여기서 연결하면 try 블록이 끝나고 또는 예외가 발생해서 catch 블록이 끝나면 여기서 선언됐던 자원을 알아서 close, 해제해 주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냥 편의성이 올라간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 입출력, 네트워크 입출력,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SQL 활용할 때 전부 다 그때 이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과 이전 방식의 개념을 둘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예외 전환, 예외 래핑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기법이라서 지금 뭐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보시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더 하위 수준의 예외를 상위 계층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해서 전달한다. 예외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IO exception이 발생한다. 그러면 IO exception을 여기서 처리한다라고 붙잡겠죠? 그럼 붙잡아서 그 IO exception을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외 형태로, 좀 더 디테일한 예외 형태로 만들어서 또 집어던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발생된 건 IO exception인데 그 IO exception이 좀 더 상위의 어떤 다른 그 IO exception을 감쌀 수 있는 형식의 개념으로 다른 예외로 전달되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외 처리 결과물을 로그로 기록해서 파일로 저장시켜서 또는 어떤 다른 시스템 쪽으로 직접 전달을 해서 그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그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게 많이 만들어줬네요. 파일 읽기에서 예외 처리하는 코드, 그리고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외 처리. 이건 제가 예시로 한 거네요.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것 중에 스캐너를 만들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스캐너를 클로즈 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finally에 넣었죠. 이게 키보드로 입력받고 있던 그 라인을 닫겠다, 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예제를 계속 쓸 때 이 노란 줄 하나 계속 가 있었거든요. resource leak in is never closed라고 돼 있어요. 이게 키보드 입력 라인을 읽어드리도록 한 녀석이란 말이죠. 이 녀석을 다 썼으면 닫아야 돼요. finally에서 무조건적으로 실행을 하니까 저 녀석을 더 이상 안 쓸게요 라고 닫아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만약에 next int 해가지고 또 뭘 입력받으려고 썼다고 해봅시다. 일단 요거 키워드를 빼놓고 앞에 이 in을 보면 노란 줄이 사라졌죠? 결국 닫히니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도 닫힐 거고 예외가 발생해도 닫힐 거니까 실행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그냥 잘 동작됩니다. 근데 이제 닫혔잖아요. 그럼 더 이상 키보드와의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입력받겠다고 해요. 자, 정상적으로 잘 실행됐을 때 보시다시피 스캐너가 닫혔는데 illegal state exception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어디서? 여기서 클로즈 됐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 실제로 닫힌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자원 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자원 해제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문법이 try with resource인 거고요. 이렇게 클로즈를 직접 하거나 finally를 쓰지 않고 여기서 바로 볼 수도 있겠네요. 스캐너를
여기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노란 줄도 안 뜨죠. try 블록 내에서 이 연결된 자원이 사용이 될 거고요. try 블록이 잘 진행돼서 끝나면 이거 알아서 클로즈.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다, 캐치를 탔다, 그래도 알아서 클로즈. 파이널리에다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문법이 된 거죠. try with resource. try와 자원을 연결하는 부분을 같이 묶어서 쓸 수 있는 문법. 이게 자바 1.7에 추가된 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설명드릴 거였지만 여기서 설명이 되니까 그냥 같이 언급드린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입출력하는 부분이 다시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외 처리는 오류를 방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보면 뭐 그냥 문제 안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 놓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예외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라든지 뭔가 알림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중간 단계를 건너뛰어 버리게 되니까 내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외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에다가 알려줄 수 있도록 파일이 됐든 콘솔이 됐든 뭔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이 안정성, 잘 진행될 수 있고 문제 없이 실행될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try catch finally 얘를 적절히 쓰자. 예외 종류, number format exception, arithmetic exception, illegal state exception, illegal argument exception 등등등 여러 가지 exception들이 있어요. 그리고 checked, unchecked, 그래서 throw 우 집어 던지기, throw 우즈 여기서 발생되는 거 나중에 호출자가 처리하게 하기, 예외를 전가한다 이런 개념들, 그리고 내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예외를 처리하는 코드들을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게 납득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에도 예외 처리를 적절하게 집어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예외 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